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로 일한 지 한 거의 17년 좀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스피치 강사로 일한 지도 거의 10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재활사, 언어 치료사 공부를 해서 언어 재활사가 된 지도 2014년에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거의 6년을 다녔네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배경으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말을 더듬지 않는 법입니다. 진짜 어려운 주제라서 사실은 제가 이거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럽게 올리는 편이고, 또 과연 이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올리는 편인데, 말을 더듬지 않는 법 되게 극단적이죠. 이게 어려운 문제라 극단적인 내용은 담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최근 댓글 남겨주셨던 분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말을 자꾸만 더듬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더듬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말더듬 관련된 영상을 안 올려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충분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겨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말을 더듬는 이유 너무나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랭귀지 아니면 스피치거든요. 그러면 랭귀지가 잘못됐냐 스피치가 잘못됐냐 이 문제로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코칭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문제가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계속 이 현상을 보고서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결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을 더듬지 않는 법은요, 호흡의 깊이를 늘려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빠르다는 거, 빠르면 어떨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말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쳐져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후 나왔다가 쉬어주고, 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후 나왔다가 쉬어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말의 박자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숨을 이렇게 단타로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주제는요, 말을 더듬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한 번 틀렸을 때 다시 반복하는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 틀렸어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을 번다면, 말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적 타이밍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자꾸만 더듬으면서 더 빠르게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거, 숨을 제대로 쉬고 제대로 뱉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말을 더듬지 않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복식호흡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었거든요. 복식호흡이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할 때 뱉을 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흉식호흡 같은 경우에는 숨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숨을 가슴까지 넣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마실 줄 알고 내쉴 줄 알아야 되고, 숨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소리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다는 거는 숨이 이미 여기서 입에서 혀에서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마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찰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건 숨을 들이마셔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숨을 들이마셨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깊이 들어오고 나올 때는 이 발음에 섞여서 공기가 나와줘야 돼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호흡의 깊이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꾸 섞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 먼저 호흡의 발음이 잘 섞여져서 나오려면 안 되는 발음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호흡을 깊이 쓰고 깊이 내쉴 줄 알려면 이 한 호흡의 발음이 다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호흡이 나오다가 발음이 꼬였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겠죠. 혹은 내가 나오다가 발음이 멈췄어. 그럼 멈칫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발음을 없애는 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쉴 줄 아는 거, 그 깊이 내쉬는 과정에서 발음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발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발음을 없애야 하는 거. 말 빠르신 분들, 말 더듬으시는 분들 중에 리을, 디귿 발음 같이 있을 때 트릴 발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발음을 트릴 발음으로 뭉쳐지는 발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고치는 것도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고기에 이제 재미를 들려서 뭐 다람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걔를 또 다시 조금 부드럽게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다. 리을 발음이 안 된다. 디귿 발음이나 뭐 또 다른 시옷 발음이나 여기서 자꾸만 호흡이 여기서 뭉치는 느낌이 든다. 그럼 나도 모르게 멈칫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호흡과 연결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을 더듬지 않는 법은요, 이 랭귀지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랭귀지라는 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이 정확하게 첫 시작과 내가 끝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아입니다, 이렇게 말이 시작과 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뭐 했어 뭐 호흡의 길이를 이렇게 가는 이유는 호흡의 길이를까지 호에서 길이를까지가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작했으면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만 단어 반복이 일어나거나 음소나 음절 수준으로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조사를 뭘 쓸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지가 뭔지 또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작에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걸 말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저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날씨가 흐려. 자, 그러면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면서 이거는 인터넷 전화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패턴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말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조사 표현, 시작하고 조사 표현. 우리나라 조사 진짜 종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조사 표현을 엄청 많이 정리를 했어요. 뭐 나는, 너는, 우리는, 그녀는, 이렇게 해서 는 표현만 정리를 쭉 해놓고, 이로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기로 해, 집에 가기로 해, 오늘 오기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끝점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더듬으시는 분들은 주어를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시작을 할 때 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어, 내가 너한테 뭘 하겠어, 아니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딱딱 찝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딱딱 찝는 연습을 좀 더 해서 말 자체를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 그리고 읽는 거는 잘하는데 내가 스스로 말할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 말할 때는 읽을 때 잘 된다 그러면 읽는 단서를 먼저 연습하고 나서 다시 얘를 덮어놓고 다른 단서를 드려요. 그러면 그 단서를 보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 이렇게 약간 단계적으로 말의 시작과 끝을 연습하는 것이 말을 더듬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 오늘은요, 말을 더듬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는 호흡의 깊이를 조금 늘려서 호흡을 깊이 쓰면은 말이 천천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호흡을 깊이 쓰자.
두 번째는 이 호흡이 나올 때 발음을 제대로 해주자. 이 호흡의 발음이 잘 섞여서 발음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발음을 없애는 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말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말을 하자. 이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말을 좀 천천히 하는 법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돼 있지만 좀 깊이 말씀드리지는 못했잖아요. 다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오늘이 9월 15일이거든요. 오늘이 제 유튜브 생일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좀 오래된 구독자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구독을 하셨는지, 또 일어서라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항상 일어서라를 외치는데 언제쯤 제가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항상 성장하고 또 달라지고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일어서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서라 사랑해주신 너무너무 많은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감사합니다.